교수님의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다면 네. 뭐부터 하실 것인지.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그런데 정리할 거 정리해야죠. 재산이 됐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머님이 하시던 일들, 아버님이 하시던 일들 그런 거 정리하고 아직 남아있을 때 뭔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조금 늦었더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 가족들 입장에서 고통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형제들끼리 모여서 분담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시는 문제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저희 그 장모님의 아버님께서 굉장히 장수하셨고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고 뭐 치매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인지 기능도 떨어지긴 하셨고요. 막판에 치매약도 좀 드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모시더라고요. 3개월 한동안 또 장모님 모시고 그때 저도 인사드리러 가고 뭐 이런 적 있었는데 꼭 그런 뭐 물리적인 분배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람이 혼자 덤텅이 쓰고 막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나라에서나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를 줘요. 초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고 어느 시점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이드가 쌓여 있어야 되고 시작하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케어는 어떻게 분담하고 그런 것들 형제 간에 분란도 안 생기고 유산이 또 차라리 없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유산이 있으면 그게 또 내가 케어를 주로 했는데 내가 뭐 또 순서대로 장남이 원래 유산 좀 받고 이렇게 순서대로 좀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이 받는 사람이 케어도 더 많이 하면 상관없는데 어긋나거나 되게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아직은 치매 증상을 정상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치료에 대해서 많은 공포감 또 언론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치매 환자들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환자 본인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갖거나 또 낙인을 찍거나 이런 게 많은데 사실 치매 유병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따지면 약 10% 내외입니다. 미국은 한 12%, 우리나라는 한 9.5%.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10분 중에 한 분은 치매 환자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거의 한 4가족, 5가족 중에 한 분은 집안에 치매 환자 어르신이 있는 이제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기보다는 일단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또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나 또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서 많은 솔루션들을 고민하고 또 복지 정책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그냥 슬퍼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기보다는 정부가 주는 관련 학계나 단체들이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완전히 정상화되긴 힘들지만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학회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치매한 증상을 바로 없애지는 못하지만 초기 상태에서 빨리 발견을 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 또 여러 가지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면서 노치원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자분을 사회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초기 기간을 많이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조금 기억력이 없고 잔실수가 있고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울 수는 있어도 우리가 흔히 공포감을 느끼는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문제가 되는 치매 시기를 많이 늦출 수가 있어서 가족분 중에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차분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아버님이 치매 진단 받은 후배 딸이 있는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누가? 딸이요. 따님이.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본인만 느끼는 고통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고통이고 그 우울감이라는 게 정말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빠져서 그런 거에 정치적 충격일 수도 있지만 또 몸이 지쳐가면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간병이나 이런 거 할 때. 근데 보면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이나 조금 여력이 안 돼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리를 하면 본인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조금 주변을 돌아보고 가족 카페나 다른 여러 가지 자조 모임 같은 게 있으니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치매 안심센터가 각 보건소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니는 병원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 환자가 너무 많거나 그래서 충분치 않으면 각 지역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 찾아가서 여러 가지 제도 물어보면 솔루션들이 좀 있을 거고요. 본인 우울증도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쌓이면 병이 또 커지고 본인도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이 굉장히 안 되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거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들이 있는데 필요하면 약물 치료까지 진행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병원 선택법 아까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얘기해서 이제 모셔야 된다, 달래야 된다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똑같아요. 애들 학원 선정할 때 그냥 집 앞에 있다고 그 학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원장 평판이 어떻고 뭐 우리 애가 수준이 이 정도인데 거기는 주로 상류층이 가는지 중류층이 가는지 아니면은 밑바닥인 애들을 막 열심히 끌어올리는 학원인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가격은 얼마인지 다 따져보고 고민하고 보통은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따져봐야죠. 확인해보고 평판 들어보고 심평원에서 등급제는 주거든요. 물론 그 등급이 꼭 질을 보장하진 않아요. 물론 등급이란 게 페이퍼워크를 잘 쓰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생각보다 등급이 안 나오는 데가 있고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 이거 페이퍼워크를 잘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등급을 잘 받는 데도 있고 그래도 등급제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최소한 페이퍼워크라도 뭔가 노력을 하는 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니까 우리가 확률로 따졌을 때는 일단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또 하나는 들어가기 쉽지는 않지만 공공요양병원이나 공공요양기관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공공요양병원은 구체적으로 어디? 아니 뭐 시립, 도립 뭐 이런데 근데 물론 거기도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위탁받아서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도 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설 기관보다는 좀 그런 프레셔가 덜 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또 보건소나 관련 기관들의 조금 뭐랄까 지도 감독을 받으니까 당연히 공공기관이면은 최고의 시설은 아니죠. 흔히 노블 유명한 데들 있잖아요. 비용 많이 들 수 있는데 또 대다수 서민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월 몇백만 원씩 쓰는 데는 모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가격대 사설기관 찾다 보면 공공기관이 가성비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번 심평원에서 등급제 활용을 한번 그 참고 자료.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당연히 아니고요. 두 번째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혹시 비용이 좀 부담되면 공공기관 조금 한번 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팔로업 해야죠. 학원 가서 보내고 끝 아니잖아요. 그 학원 선생님 숙제는 잘 챙기니? 너 숙제 검사를 하니? 얘가 방치돼 있지 않지? 물어보고 우리 애에 대해서 뭔가 소홀하면 가서 들이받고 결국 자주 방문해서 필요하면 잔소리도 하고 자꾸 뭔가 관심을 표명하면 전체 환자들한테 잘해줘야겠지만 많은 관심과 적극성을 보이는 보호자들, 환자를 한 번 더 이제 눈길을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문하면 어떤 걸 보는 게 좋아요? 일단은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보는 거랑 뭐 위생 상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수준 이런 게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분들이 병원에서 되게 자체적으로 뭐 고용하는 경우는 없고 다 이제 외주를 주잖아요. 어떤 팀들이 있는데 그런 팀들도 비용이 다 다르거든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질 관리가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그룹은 당연히 그만큼 비용을 더 청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 비싼 그룹이랑 컨택은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상식적인 그룹이랑 컨택을 하는 데가 있고 경험이 미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저비용으로 승부하는 그룹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한계는 있죠.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봐야 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어디 다친 데 없는지 뭐 이런 것들 위생 상태 어머님 기저귀나 뭐 옷차림 이런 거 사실은 처음 보면 몰라도 자주 가다 보면은 느껴지는 것들 상식 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식적인 것들 결국 관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관심이.